길을 가다가 쑥 들어오는 워크인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단점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층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1층에서 떠나는 중개소도 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싸면 안 팔리는 집도 있고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집도 있지만, 마냥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문 닫는 중개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뛰어도 너무 뛰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더 올라간다, 이건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올해만 부동산 중개소가 1만 개가 넘게 폐업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 이 얘기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할 텐데요. 매물이 증가하는데 중개업소 휴업과 폐업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집값이 다시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의 거래는 좀 됐는데 서울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시장은 거래량의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한숨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누적된 숫자를 보면 휴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수가 총 9,265건입니다. 물론 그 중에 휴업은 843건이 있죠. 작년 22년 집값이 막 하락하던 그 시기 때보다도 휴폐업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다시 반등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매물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예전에 집값이 미친 듯이 뛸 때처럼 추격 매수가 붙어야 거래가 터지는데 추격 매수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닫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 7월의 경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총 3,589건이었습니다. 7월 달에. 한 달 전인 6월 달에는 3,849건이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나면서 300여 건 이상 줄었죠. 지난 1월부터는 계속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중개업소 사장님께서는 공인중개사를 20년 하셨는데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건 처음이다 라고 합니다. 서울 중심부라고 하더라도 뭐 구축 아파트 단지도 거래가 끊겼죠. 마포나 용산에도 문 닫고 쉬는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포를 지나가거나 용산을 지나갈 때 보면 문 닫은 업소가 많습니다. 심지어 문 닫는 이유도 전기세마저 아깝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없다, 문의도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미친 것처럼 이렇게 오르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호경기가 아니라 불경기가 되는 겁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요, 지난 7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니까 32만 2,840건인데 작년 동월 대비 비교해보니까 34만 9,86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7천 건 정도가 확 줄어든 겁니다. 전월세 거래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죠.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래는 아주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량이 22년에는 8만 500건이 넘었는데 올해는 4만 2천 건 정도, 이렇게 절반으로 완전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개소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부터는 개업보다는 폐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15개월 연속 폐업 숫자가 문 연 것보다 많다, 이런 데이터가 있죠. 자, 그리고 강북 지역의 경우는 하락했던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 이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1월부터 뭐 분양가 다시 오른다,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 이런 신문기사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부추김에 넘어간 분들이 많아서 다시 반등한 거래들이 나오자 이게 다시 가격이 반등하니까 나는 안 살래 하고 뒤로 빠진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끊겨가고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 또 책임도 더 강화되죠.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때 이것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서류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전세 사기 사태 이후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입주 2주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중개한 집에 입주를 하고 2주 만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상 책임을 중개사에게도 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를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이 3억 2,7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은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구두, 말로 설명한 것을 또 역시
이 말로 설명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임차인이 사기당하는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집주인도 그렇죠. 선순위 설정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임차를 주고 돈을 가로채면 이게 어떻게 집주인입니까? 사기꾼이죠. 이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꼭 법의 테두리에 가둬놓고 감시를 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부르면 빠르게 달려오는 세븐콜 대리운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설치만 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또 적립해 주고요. 친구 추천 시 최대로 7,000원을 또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50,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븐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문 닫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난다는 거요. 이거 지금 아파트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방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맞는 현실화가 돼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고 또 그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달 문 닫는 중개소가 매달 1,000곳이 넘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소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의 대다수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아주 가득한 곳이 많이 있죠. 어떤 데를 가봤더니 한 30개 점포가 있는데 20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올인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앞 상가 1층에는 뭐 빵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업종은 감히 아파트 상가 1층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자, 그리고 요즘 슬슬 또 부는 바람 중에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소 역시 1층에서 2층, 3층으로 장소를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길을 가다가 쑥 들어오는 워크인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단점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층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1층에서 떠나는 중개소도 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소 상인분들도 어렵고 중개소도 힘들고 기업인들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비싸면 안 팔리는 집도 있고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집도 있지만 마냥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문 닫는 중개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뛰어도 너무 뛰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더 올라간다. 이건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인지해 주시고, 지금 부동산은 제가 볼 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